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의 급락장을 잘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99%인가요? 10% 가까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다들 잘 살아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 파마와 같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 파마 말고는 파이프라인이 다른 게 없는데 이뮤노반트는 살아있고 한올은 마이너스 10%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는 주식에서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거다 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이뮤노반트와 주가 방향이 다른 이유는 뭐였는지 한번 지켜보기 전에 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감사합니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주가님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셔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팬이 되셨다고 너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원창면님께서 또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12월 11일 파이프라인 확대 얘기, 쇼그렌 증후군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그렇게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경쟁사에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도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의 멘트만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데이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정화참여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고 나서 이뮤노반트는 다 끌어올렸다. 양전 마감했다. 어제 그러셨는데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는 마이너스 10%를 찍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죠? 박땡현님께서는 댓글 하나하나에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하셨고요. 제가 감사하고요. 메모리 800만원님께서는 또 한 번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승일 때나 하락일 때나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가 시골틱스럽다고 하셨는데 도시 사람인데 시골틱스럽다고 칭찬이시죠? 예, 정겹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칭찬이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주 Q8K님께서도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는데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콜리님께서도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시면서 투자 철학을 아무리 강조해도 훈련이 덜 된 것인지 이런 조정은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그래도 손이 잘 안 나가는 공포에도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6년도부터 한올을 투자를 해왔는데 16년도면 지금 한 거의 9년차, 내년이면 10년차가 되시네요. 45,000원에서부터 5만원 사이에 끊임없이 이슈가 터지면서 조정을 받네요. 그래도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도록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엄청 선배님이시고요. 투자를 상당히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저보다 더 깊은 조예가 있으실 것 같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라서 더욱더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 또 조정 매수를 또 하셨다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후원해주신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이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마이너스 10% 때려 맞으면 힘들어요. 예, 그거는 워렌 버핏도 한 종목에 마이너스 10% 때려 맞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마이너스 10%는 좀 너무했습니다. 아무튼 투자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 그렇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래시맨님은 저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매도를 다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익이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예, 한올바이오 파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다른 종목들 찾아보셔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푸가드 3368님께서 테드 두 가지 임상 시험 유효성과 지속성, 안정성이라고 하셨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그 첫 번째 임상 시험은 이제 유효성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약효가 잘 들은 사람들은 투약을 더 이상 안 하고 6개월간 지켜보는 거고요. 약효가 잘 안 든 사람들은 추가로 투약을 해서 그 만성 환자라고 그러죠. 그걸 약효를 투약했는데도 환자가 증상이 개선이 안 되는 환자들은 만성 환자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는 게 두 번째 시험이고, 또 다른 환자군은 투여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재발하는 사람들은 다시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플라시보군에 있던 사람들은 약효 투여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약효를 투여를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군에 대해서 투여를 해보는데, 일단은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환자 모집은 없을 거다. 이게 좀 그 내용을 중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땡호님께서 응원이 되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일부 종토방에서 어떤 분이 정보력이 상당하시다. 그래서 저의 체계적 분석, 제가 체계적인가요?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이 되시는 격려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 읽어봤고요. 질문에 대한 건 답변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의 주가 방향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기 전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홈페이지에서, 한올바이오파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고요. 기사로 많이 뿌려졌죠. 그죠?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 하는 부분들까지 제가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이메로프로바트 6개 저공증 임상 대상이 순항하고 있다. 2026년부터 주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뮤노반트 바토클리맙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임상 2개 진행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한올은 데이터 확보 즉시 탑라인 결과 공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여기입니다. 이뮤노반트는 2건의 바토클리맙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임상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 환자가 마지막 병원 방문을 어제나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도출만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내에 첫 번째 임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첫 번째 임상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지 않고 2건의 임상 데이터, 두 번째 임상까지 확실히 해서 내년 상반기 통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임상은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표가 될 거니까 상반기 발표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엔 다 임상은 그 전에 진짜 끝나고 발표도 상반기에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각각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가 좀 키포인트예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각각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 기사에서는 이게 좀 키포인트인데요. 분명 각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각각의 의미는 임상 3상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뮤노반트는 지금 임상 3상 첫 번째를 두 번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통합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 3상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각각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말이 다르죠, 그죠? 이뮤노반트는 임상 3상 첫 번째를 두 번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통합해서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한올은 임상 3상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각각 발표하겠다. 그러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말에 모순이 있죠. 이뮤노반트 측에서는 이걸 통합해서 발표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네, 전략적인 선택으로 경쟁사들에게 우리의 데이터를 보여주면 경쟁사들에게 유리한 데이터가 공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데이터 공개를 안 하고 다른 기존 IL6 기전도 있고 TED 질환의 임상 실험을 하는 기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전들을 임상하는 회사들도 다 TED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은 FcRn 저해제가 아니더라도 다 경쟁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사들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공개를 하자니 너무 빨리 공개를 하자니 데이터를 넘겨주는 결과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내가 두 번째 결과까지 다 기다렸다가 한 번에 공개를 할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각각 발표한다는 건 이뮤노반트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두 번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그랬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 3상 첫 번째 결과도 받자마자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발표하겠다는 거. 각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 첫 번째도 확보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전략적으로 해서 나중에 통합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첫 번째 발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데이터 공개 안 할 건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이뮤노반트처럼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이 서면 첫 번째 결과 데이터를 내가 알더라도 잠깐 주주들한테 발표를 안 하고 그게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라면 주주들에게 발표를 안 하고 두 번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에게 다들 이익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 한국거래소 규정은 좀 달라요. 국내 한국거래소 규정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 첫 번째 데이터를 만약에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의 전략대로 우리 임상 3상 데이터 확보는 했는데 나중에 발표할 게가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상 3상 첫 번째 데이터가 이뮤노반트가 지금 12월 달에 그 임상 마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12월 달 내로 임상 마감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12월 11일에 이제 로이반트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때 아마 발표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TED 우리 성공했다 안 했다 정도는 아마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TED 성공했습니다 라고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만 안 하면 되니까 우리 TED 성공했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12월 11일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 3상 데이터를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일부러 늦게 분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임상 3상 결과를 전략적으로 나중에 통합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임상 3상 첫 번째 결과를 일부러 늦게 분석해서 두 번째 결과와 같은 시즌에 분석을 한다는 말이 안 되고 임상 3상 첫 번째 데이터를 분석을 미리 할 거란 말이에요. 미리 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측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파트너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측에 통보를 해주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에서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만 해요. 공개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그 공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체 없이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올과 이뮤노반트 입장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을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아마 한올바이오파마의 협력사라도 전략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공개를 해도 좋을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이뮤노반트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에 어떤 데이터를 줄 거냐, 임상 3상 성공했다, 유의성 데이터 정도랑 부작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그 부작용 데이터 정도, 그 정도의 데이터만 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만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이뮤노반트가 한올에 그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면 한올은 따로 공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따로 공개를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이 될지 1월달이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가장 이른 시간 내 올해 12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으니까 12월 내에 완료가 되면 빠르면 12월에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늦어도 1월 달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2월 11일에 주주총회 할 때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 만약에 안 한다고 치면,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치면, 1월달에 아마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달에는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만약 유효성 데이터 입증하고 부작용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일본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추진을 할 겁니다. 이미 일본 제약사 여러 곳에서 아마 컨택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을 조율해내는 단계일 텐데,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TED가 일본에서 그 갑상선 암병증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술을 갖다 팔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유효성 데이터 입증도 되고 해서 삼상 성공을 하고 일본 제약사와 누군가와 기술 수출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일본 신약 승인 내주는 기관에서 6개월 내에 아마 승인이 날 거고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아마 승인이 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비싼 약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떻게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할 거냐, 바토클리맙과 지금 중증 근무력증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바토클리맙을 지금 MG와 TED 질환으로 같이 성공을 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이메로프루바트까지 해서 이거를 한 개 회사에 다 팔 거냐, 아니면 바토클리맙 따로, 아이메로프루바트 따로 해서 두 개 회사에 갖다가 팔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한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겠죠. 뭐 기술 수출을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아이메로프루바트, 그러니까 일단은 바토가 삼상이 완료가 됐으니까 바토만 먼저 팔고, 아이메로는 나중에 판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토 아이메로를 다른 회사지만 한 번에 팔 수도 있고요. 바토 아이메로를 한 개 회사에 한 번에 팔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서로 데이터 공유가 좀 돼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가 더 한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히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뭐 1,000억 줄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합산해 보니까 1,500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파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공유가 좀 어렵다 해도,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데이터를 이뮤노반트가 많이 갖고 있고, 시중에 공개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되든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를 하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주들을 위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중요한 게 대표님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대표님들이 한올바이오파마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식 가격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방향이 다른 이유는 또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뮤노반트는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 마이너스 10% 하락. 자, 이거는 딱 어느 정도냐면, 일단 김민정 연구위원님, DS투자증권의 제가 존경하는 연구위원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연구위원님인데, 이분이 이제 TED 상업화 할 거다, 그 다음에 플러스 M&A ESG 미치기가 힘드네요. M&A 이슈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그림으로 레포트를 내주셨는데, 이 김민정 연구위원님이 레포트 내신 것 중에 이 TED 상업화 할 거다, M&A 이슈가 있다 중에 이 M&A 이슈는 목표가가 이때 5만원이었거든요. 목표가 5만원으로 5만원 상향하셨어요. 그 전에 4만원이었는데,
이 M&A 이슈가 있다는 내용이 이 목표가 안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 없고 TED 상업화 할 거다. 상업화 하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5만 원을 올린다. 이거였어요. M&A는 그냥 그런 이슈가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우리나라 D&D 파마텍이 메세라와 노보노디스크 D&D 파마텍의 그 파트너사죠. 메세라가 미국에 있는 메세라라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는 이게 덴마크 회사인가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랑 그 파이자라는 회사랑 둘이 노보노디스크와 파이자가 메세라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를 인수하겠다고 인수 전쟁이 붙었어요. M&A 하겠다고 막 M&A 인수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막 꽃 피우는 찰나에 때마침 이뮤노반트 M&A 찌라시가 터져줬고 그래서 그 테마와 맞물려서 주가가 화라락 49,600원까지인가 찍고 다시 지금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확 불타오른 이유는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라기보단 M&A에 대한 화두가 D&D 파마텍으로부터도 나왔고 이뮤노반트 찌라시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M&A 이슈가 같이 테마성이 맞물리면서 좀 주가가 순간 급등한 건 있고요. 오늘 빠진 건 M&A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11월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M&A 관련 기대감의 수급이 한 방에 빠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물량이 꽤나 오늘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테마성 물량은 좀 악성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악성 물량이 한 번에 훅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5,000원 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3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6,000원까지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4만원, 45,000원, 49,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간 건 뭐 4만원까지는 TED 상업화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4만원 이상 때부터는 M&A 이슈가 좀 그런 테마성이 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마이너스가 된 건 이뮤노반트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M&A 이슈가 한국 시장에서 D&D 파마텍과 같이 테마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쏠리면서 M&A 이슈가 붙으면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히려 더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거에 대한 되돌림을 오늘 했다. 그러니까 M&A 이슈가 발표가 안 나면서 되돌림을 오늘 다 했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더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나는 털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악성 M&A 테마성 물량의 매도세에 놀래서 파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 뭐 펀더멘털이 변했냐? 그랬으면 이제 이뮤노반트가 빠졌겠죠. 그죠? 이뮤노반트 빠지고 아제넥스 오르고 로이반트도 빠졌겠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는 전혀 빠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는 없다. 그런 건 다들 아시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다들 공감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한올만 왜 10% 빠졌냐. 결국은 M&A 이슈가 이제 없어졌다. D&D 파마텍도 이제 파이자가 인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그 이뮤노반트가 인수합병이 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다 소멸이 돼서 그때 잠깐 꼈던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 건데 하는 거는 사실 오늘 빠질 건 웬만한 건 저는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테마성으로 훅 올랐던 건 이틀, 3일, 4일에 나눠서 기관들이 뭐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팔 만큼은 아니고 한 번에 훅 빠지죠. 한 번에 훅 빠져서 테마성 물량이었으니까 아이고 이거 M&A 한다 그래서 샀는데 M&A 없네. 아이고 팔자 하고 팔면 이거 내일 모레까지 들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좀 M&A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물량이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하락이 좀 컸고 그래서 35,000원대로 다시 내려갈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려갈 수도 있죠. 수급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내려갈 수는 있는데 내려가면 더 저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TED 상업화 할 거다. 이 얘기는 사실 지금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변함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토클림합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 라고 했던 얘기를 어제도 또 로이반트가 반복해서 했는데 지금 태페자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고, 물론 태폐자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유효성은 태폐자보다 밀릴 거야 라고 넌지시 얘기는 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태폐자 아주 우려스러워 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훨씬 앞선 바토클리맙을 상업화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좀 2차적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안정성 확보되면 상업화할 수도 있겠네? 데이터 보호 결정하겠다는 거는 안정성 데이터 보호 결정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ED 상업화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M&A 이슈는 사그라들어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도 이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는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민정 연구위원님에서 목표가 5만 원을 상향을 해주셨고, 만약에 TED 상업화를 한다면 추가로 2.2조 원의 기업 가치 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M&A가 발생한다면 2.2조 원의 기업 가치 상향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는. 목표가 5만 원은 TED 상업화 안 한다고 했다가 상업화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목표가 4만 원 잡을 때는 TED 상업화 안 한다고 했어. 근데 TED 상업화 할 것 같아. 그래서 목표가 일단 5만 원으로 올릴게. 왜냐면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었을 때 4만 원이었으니까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니 목표가 5만 원으로 올리고, 진짜로 TED 상업화 한다면 추가로 2.2조 원의 기업가치 상향이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5만 원의 근거가 TED 상업화라는 건데, TED 상업화에 대한 내용은 어제 소멸이 안 됐어요. M&A 이슈는 소멸이 됐습니다. 거품 빠졌고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는 소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39,000원, 4만 원이 더 빠질 게 있냐? 뭐 수급적인 이유로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더 떨어지면 이제 저평가고,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 시가총액 딱 2조 원입니다. 이뮤노반트가 6조 원 가까이 되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2조 원입니다. 제가 보통 뭐 2분의 1 정도 얘기를 하는데 2분의 1 정도 얘기하는데, 또는 5분의 2 정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5분의 2 정도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6조 원의 5분의 2면은 2조 4천억 원이거든요. 지금보다 20% 한 4만 한 7천 원 정도 돼야 적정 가치로 보는데, 사실 아예 지금 반응도 3만 9천 원이면 지금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사긴 샀습니다. 그래서 TED 상업화 할 거다 라는 내용은 소멸된 게 없다. 그래서 김민정 연구위원님의 목표가 5만 원 상향도 그대로 논리가 유지가 되고, 만약에 진짜 TED 상업화를 한다고 하면 바토클리맙의 데이터를 지금 한올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또 그럼 상업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본 상업화 가치까지 좀 포함하면 이것도 이제 일본 상업화 가치가 좀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본까지 포함이 되면 일본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실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상업화를 한다고 하면 2.2조 원의 가치 상승이 있다. 2.2조 원의 가치 상승이 있으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약 4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4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면 한 8만 원 정도의 주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8만 원 이상입니다. 8만 원 이상의 주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이 이야기의 트리거는 죽지 않았다. 네, 테마는 죽지 않았다. 펀더멘털 죽지 않았다. 이 M&A 이슈, 얘가 좀 빠졌다. 얘만 이렇게 쏙 빠졌다. 있던 게 없어졌다. 이 정도의 오늘 반응이었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팔 거냐? 저희 5만원대 팔라고 주식 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상업화되는 그날까지, 그레이브스병이 임상에 성공을 해서 그 33만 명에 달하는, 미국 환자만 기준으로 33만 명에 달하는 환자, 그리고 신규 환자가 약 6만여 명씩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2만여 명이 약 항갑상선 약물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루바트에 최적화된 환자들이 매년 약 2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큰 시장.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레이브스병 시장에 대해서 지금 12월 11일에 중대한 발표를 로이반트에서 한다고 한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레이브스병 관련해서 시장성을 좀 확장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 숫자를 좀 저도 봐야 되겠는데, 그날 발표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아이메로프루바트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확장성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환자 기준 33만 명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그레이브스병 임상이 성공을 해서 상업화 될 때까지 우리는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가 5만 원 보고 우리가 산 거 아닙니다. 5만 원 됐을 때 팔 걸, 49,000원 넘었을 때 팔 걸 생각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때 만약에 파셨잖아요. 지금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예, 본인 평단이 25,000원, 3만원대였는데 39,000원대 어떻게 사요? 예, 더 높일 때 못 삽니다. 그리고 얘네가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못 사고요. 그리고 5만원, 나중에 5만원 또 되면 또 팔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5만원대 못 팔았다, 49,000원대 못 팔았다, 아이고 그때 팔걸 지금이라도 던져야겠다 하고 이제 뭐 오늘 아까 뭐 빠져나가신 분 계시다는데 좀 제가 봤을 땐 조금 아쉬운 수준이 아닌가 싶고 그래도 수익으로 빠져나가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5만원대 팔라고 산 회사 아닙니다. 예, 좀 전 크게 보고 있고 앞으로 또 5만원 갈 거예요. 예, 바토클리마 미거 한올바이오파마가 데이터 발표하고 나면 또 5만원 갈 겁니다. 그때는 5만원 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TED가 이제 상업화 되는 거니까. 5만원 뚫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겠죠. 아이고 5만원대 안 팔길 잘했네. 그래서 6만원대 왔네. 또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쉬움, 오늘 마이너스 10%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요. 어느샌가 주가는 제가 25,000원, 6,000원, 7,000원대부터 저는 모아갑니다 했던 게 지금 39,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9,000원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오늘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27,000원대부터 모아서 또는 3만원 중반대 꾸준히 샀더니 39,000원까지도 왔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올해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이너스 10% 저도 마음이 아팠고요. 떨어지는 거 보면서 물량이 막 터져 나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TED 상업화에 대한 펀더멘털 흔들린 거 없다. 이 M&A 이슈가 있다가 뭐죠? M&A 이슈가 있다가 없어진 것 뿐이다. 이것만. 여기 김민정 연구위원님이 목표가 5만원 상향했던 거와 22조 원 추가 가치 상승 가능. TED 상업화 시 추가 가치 상승 가능이라는 이 펀더멘털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주가를 바라볼 때 호가창 바라보면서 또는 차트를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차트 보시면서 마음이 절대 흔들려 하지 마시고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흔들리냐? 주가 때문에 흔들린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안 흔들릴 수가 없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 번만 적어볼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샀지? 내가 왜 샀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왜 샀지? 그럼 차트 보다가도 이래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처음에 왜 샀지? 팔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거 아이메로프로바트 이거 그레이브스병 할 때까지 들고 가려고 했지. 아유 그때 가면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떨어지는 거 기회인가? 이렇게 돼요. 생각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 했다가도 내가 이걸 왜 샀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답이 술술술 나오면서 갑자기 기회의 땅으로 눈빛이 확 변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오늘 뭐 저가는 아니지만 한 39,000원, 50원쯤에 이제 좀 샀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 너무 오늘 10%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큰 그림 보시면서 열심히 한 배 탔잖아요. 저희가 항해 열심히 하고 회사에도 여러 얘기들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주주총회 통해서도 또 전달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항해 잘 해 가시면서 무거운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한 배를 탄 주주 여러분들도 제 댓글창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소통해 주시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악의적인 M&A 이슈로 인한 기대감으로 순간 M&A 이슈 터지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 대박 좀 먹어볼까 하고 들어온 물량들이 에이 M&A 안 하나 보네 라고 훅 빠진 게 좀 컸고요.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는 전혀 사라진 게 아니다. 매물은 어느 정도 오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좀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기회의 땅으로 보일지
아니면 못 버티게끔 참을성을 테스트하는 차트로 보일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내가 왜 샀지? 라는 생각을 한마디만 해보시면 기회의 땅이 될지 공포의 대상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만큼 한올바이오 파마가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댓글도 지금 뭐 꾸준히 수준 높은 댓글들도 이제 구독자분들 역시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댓글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새로 진입하신 한올바이오 파마 주주님이나 앞으로 크게 장기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계시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번씩 꼭꼭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꼭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는 지금 너무 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아서 좋긴 합니다.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끔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 열심히 기사 분석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다 아셨겠지만 한올바이오 파마 따로 따로 데이터 공개를 한다. 이뮤노반트 받아서 따로 데이터 공개를 한다. 그리고 이게 한국 거래소만의 특징이라서 이뮤노반트도 이해를 할 거다라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 만약 공개를 하면 일본 기술 수출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올바이오 파마는 달려갈 거다. 상반기 목표니까 하반기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슈퍼땡스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데 그거에 걸맞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그 다음에 투자 철학들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같이 같은 회사의 주주, 같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회사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